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혹 저희 리딩방 운영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리딩방과 관여되지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도 리딩방과 관여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를 사칭하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혹시라도 제 이름을 사칭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기보다는 고용 때문입니다. 지난주 FOMC 이후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연준이 물가 안정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최대 고용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하락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뜻이며, 대신에 고용 둔화 조짐이 나타날 경우 금리 인하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는 기준금리 인하의 요건으로 인플레이션 목표 2%만을 내세웠지만 이번에는 고용시장 둔화를 처음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는 노동시장이 예상과 달리 둔화하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노동시장이 소수점 한 자리 수준의 변화가 아닌 상당히 유의미한 둔화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건 스탠리는 무게중심이 고용시장으로 이동했다면서 고용시장이 둔화된다면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는 고용시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후반을 계기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츠 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 3월 구인 건수는 예상을 하회했고 2월보다 32만 5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자발적 퇴직이 중요한데 자발적 퇴직자의 수가 33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발적 퇴직자 비율은 2.1%로 2020년 8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자발적 퇴직이 감소했다는 의미는 직장인들이 더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 이직할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뜻이고, 이는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켓워치는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이고 연준이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졸츠 보고서는 설문조사의 낮은 응답률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통상적으로 고용 보고서를 더 신뢰합니다. 그런데 3일에 발표된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에 의하면 4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7만 5천 건 증가에 그쳤습니다. 예상치였던 24만 건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또한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분인 24만 3천 건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4월 실업률은 3.9%로 전월 대비 0.1%가 증가했고 예상치였던 3.81%도 웃돌았습니다. 결국 미국의 4월 신규 일자리 증가 폭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결과가 나왔고 실업률은 상승했고 주간 임금 상승률은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견조했던 고용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난 3일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자 미국의 고용이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라는 평가가 나오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번스타인의 댄스 즈기는 매우 시장에 우호적인 고용보고서라면서 고용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하지만 급랭하지는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이는 임금 상승 압력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 동향 추세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의 4월 고용 추세 지수가 111.25로 전달보다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의 지수는 112.16이었습니다. 고용 추세 지수는 고용 시장을 보는 선행지수입니다. 지수가 상승하면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지수가 하락하면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윌 발트러스 컨퍼런스 보드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다면서 이는 고용 증가세가 금년 하반기에 정체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지표들이 완벽하게 고용이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4월 ADP 민간 고용은 19만 2천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는 18만 3천 건이었는데 예상을 9천 건 상회했습니다. 그나마 임금 상승은 전년 대비 5%에 그쳐서 최근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된 것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임금 상승 속도는 인플레이션으로 직접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챌린저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4월 감원 계획이 전월비 28%가 하락해서 대폭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3%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앤드류 챌린저 수석부사장은
고용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다면서도 고용비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기업들은 채용을 줄일 것이고 추가 감원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0만 8천 건으로 그 전주와 동일합니다. 비록 수치는 동일하지만 트렌드상으로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에는 22만 2천 건이었고 4월 다섯째 주에는 20만 8천 건이었습니다. 낮은 수준의 실업수당 청구 수치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고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민간 고용이 예상을 상회하고 감원 계획이 하락하고 낮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유지한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견조했던 고용시장에 점차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지표가 더 많습니다. FOMC 이후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발언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6일 밀켄 연구소 2024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현재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 연준의 다음 움직임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리 인하 시점은 특정하지 않은 채로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으로선 통화정책이 아주 좋다고 말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총재는 금리를 결정하는 FOMC 위원입니다. 한편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컬럼비아 로터리 클럽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연준의 통화정책은 경제를 더욱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OMC 위원이기도 한 그는 4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여전히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LA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 대담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강한 노동시장과 AI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 등 현재 모든 것이 미국 경제에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안에 잡히겠느냐는 것인데 우리가 보는 데이터를 보면 일부 데이터는 조금 더 걱정스럽지만 다른 데이터는 그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나는 방금 고용 데이터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하락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일부 반대 지표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투자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의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이고 그로 인한 대형주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특히 베어드에서 D램의 호황을 근거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초과 성과로 올렸고 목표가도 11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과 베어드의 영향으로 삼성전자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일 뿐이고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니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